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권우석입니다. 요즘 권리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 고시원 창업만 보면 좋다고만 하니까 너도 나도 고시원이 좋나 보다 해서 고시원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었고,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권리금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시원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장점뿐만이 아니고 단점까지 낱낱이 얘기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점 첫 번째. 업무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시원은 첫 한 달, 두 달은 이제 시스템화하고 오토화하기 위해서 세팅을 조금 해야 되지만, 그 이유가 되면 고시원 업무를 해야 되지만 매일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청소 아주머니를 써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나가긴 하지만, 그전에는 일주일 월, 수, 금 1시간씩 나갔어요. 왜 나갔냐? 공용 부분을 청소하고 공용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인데, 뭐 이게 꼭 아침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점심에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녁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월수금 쓰레기 버리는 날에 나가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아침에 가서 하는 거고, 점심에 시간이 있으면 점심에 나가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퇴근을 하고 월수금 나가서 1시간 청소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가냐? 어떤 분이 퇴실을 하셨어요. 그럼 그 방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물론 퇴실하시고 바로 가서 바로 청소를 하고 다음 사람을 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나는 좀 내일 아침에 청소하겠다 하면 내일 아침에 청소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은 내가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오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적어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쓴다고 해도 총무 또는 청소 아주머니 이렇게 한 명밖에 안 쓰기 때문에 많아봐야 인건비 한 명.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음 6개월 정도는 오토로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0이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제 인건비밖에 없었습니다. 장점 3.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 뭐 음식점을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하면 재고를 쌓아놔야 되잖아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마다 다르지만 저희 고시원은 라면 김치 쌀을 제공하기 때문에 라면 김치 쌀 요도 쌓아놓지 않아요. 떨어지면 시킵니다. 고시원 갔을 때 확인하고 이게 떨어졌다 싶으면 쿠팡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까 재고를 쌓아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비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럼 네 번째 장점, 트렌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집이 필요하죠. 사람은 무조건 자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없어요. 뭐 겨울에 더 자고 여름에 더 자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영향을 갖지 않아요. 뭐 다른 사업처럼 마라탕 생길 때 다 마라탕 생기고 탕후루 생길 때 다 탕후루 생기고 뭐 조금 유행 딴 거 지나면 또 딴 걸로 가는 그런 트렌드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이 아니고, 잠은 꼭 자야 되고 주거 취약 계층들도 잠은 자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 영향이 적은 사업이에요. 장점 5. 신규 진입이 되게 적습니다. 이거는 소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소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소방법이 매년 강화되고 있어요. 매년 강화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카페 옆에 카페가 지금 한 개 잘 되고 있으면 좀 있으면 카페가 또 생겨요.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내 지금 이 고시원 옆에 새로운 고시원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장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매일매일 금융치료예요. 저희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있어요. 36명이 다 다른 시기에 왔다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입금을 해주십니다. 장점은 이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 연중 무휴예요. 아무래도 고시원은 24시간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이러고 이렇게 촬영하다가도 뭐 별일은 없지만, 만약에 고시원에 무슨 일이 생겼다, 아니면 소방이 울렸다, 그러면 가야 돼요. 업무 시간이 자유로운 만큼 특별한 일이 생기면 꼭 가야 돼요. 그리고 단점 두 번째, 진상 고객이 많아요. 아무래도 주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진상 고객이 많습니다. 돈을 낸다고 하다가 못 내시고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요. 퇴실했다고 해서 갔는데 쓰레기인 방도 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술 드시고 새벽 3시에 시중 진담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진상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 세 번째 단점, 시설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고시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설해서 깨끗한 거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고시원 같은 경우에 20년 된 건물에 운영을 하고 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사실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단수가 생길 수도 있고 단전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시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면 수익의 한계성이 명확합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 계산을 한번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단계수에서 입실료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매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방 개수, 내가 인수할 때 이게 30개 방이냐 40개 방이냐 50개 방이냐 아니면 20개 방이냐 이거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들어갈 때 상방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팔면 무한대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다 팔아도 결국 만실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한계성이 명확하다. 다섯 번째 단점, 신규 창업 시 시설 투자금이 너무 비쌉니다. 소방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보통 그냥 건축재를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비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 투자금이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시원을 창업하시는 분은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합니다. 여섯 번째 단점, 명도와 미납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못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납도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돈을 너무 안 내고 돈을 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분을 방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걸 명도라고 하는데 명도를 해야 돼요. 미납 관리와 명도는 고시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점, 잦은 민원. 이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내창방은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덥고 외창방은 조금 추워요. 근데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별 난방이고 중앙 난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사장님 옆방에 누가 통화를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옆방에 문을 너무 쾅 닫아요. 사장님 누가 부엌에서 청국장 끓여 먹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다 받은 민원이에요. 사장님 옆방의 여자가 향수가 너무 진해요. 너무 토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온갖 잡다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가 처리하냐? 원장이 처리하는 겁니다. 잦은 민원, 생각하는 것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시원 창업할 때 이 단점 모르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잦은 민원을 견뎌내실 수 있는 분만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시원 장점 뿐만이 아니고 단점까지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장점만 보면 고시원 창업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단점도 이면에 이만큼 존재하고 있으니까 만약 진짜 고시원을 창업하실 거면 장점만 보지 마시고 이 단점도 보시고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에 고시원 창업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